자,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왜곡이 돼서 경계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반대로 이제 잡아주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왜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남겨두면은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자르기 도구로, 잘라줬는데 자르기 도구로 해도 되고, 가이드라인 내려서 요 안에만 내가 크롭 하겠다. 요 상태로만 자르게 해서 저장해도 되고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선택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 상태로 바로 크롭을 해도 돼요. 요건 이제 여러분 편한 걸로 해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여러분들한테 작업한 거 보여달라고 할 거니까 요 작업은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요 파일은 4번 저장해서 11-2번으로 저장해 둘게요. 자, 원본보다는 이제 좀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원본보다는 훨씬 많이 보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왜곡은 필터에 있는 응용 광각이라는 메뉴로 왜곡된 부분을 다시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고요. 지금 녹화된 거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링크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8-3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여자 사진이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그 DSLR 카메라, 뭐 지금이야 핸드폰 사진이 워낙 잘 나오니까 뭐 영화도 촬영하고 뭐 해상도도 좋아지고 요즘은 뭐 핸드폰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굳이 막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는데 과거에 그 여친 렌즈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 포커스를 탁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경계를 흐리게 해가지고 사람만 돋보이게 해주는 이제 그런 렌즈도 막 유행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만약에 사진을 편집을 해주겠다. 지금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서 배경도 눈에 들어오고 사람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사람만 좀 선택을 해서 선명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흐림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사람만 해주고 배경만 흐림 효과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필터에 보면은 그 흐림 효과 중에서 이제 좀 더 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흐림 효과를 주는 렌즈 흐림이라는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아,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게 이 빠른 선택 도구이니까 일단 선택을 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려면은 막 머리카락 같은 게 깔끔하게 안 되니까 뭐 엣지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프한 것들은 일단 먼저 경계를 좀 잡아 볼게요. 그래서 제가 Alt키 누르고 이것도 Alt키 눌러서 대략적으로 먼저 나머지 부분은 그
선택 및 마스크를 통해서 경계를 해주긴 할 건데 크게는 많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음, 이건 뭐 선택해주기 나름인데 제가 예를 들어 흑백으로 하고 머리카락 경계 부분 살짝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일단 요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계를 반전해서 선택의 반전. 자, 배경을 제가 필터에서 아까 흐림 효과에서 이제 카메라 렌즈로 흐림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기능이 렌즈 흐림 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렌즈 흐림 효과는 여기 지금 보면 뭐 반경, 그 다음에 뭐 조리개 같은 뭐 그런 기능, 뭐 조리개의 모양을 어떤 거로 볼 거냐. 네, 반경. 반경은 이제 배경에 있는 흐림의 효과를 주는 것들인데요. 반경값을 예를 들어 내가 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컨트롤 D. 지금 제가 경계를 선명하게 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마치 그 어, 사진에서 초점을 사람한테만 맞추고 나머지 배경을 그 사진에서의 블러 효과를 준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그 렌즈 흐림 효과예요. 요거는 먼저 사람을 선명하게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이제 뭐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저거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필터를 그냥 줬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 필터를 준 다음에, 나는 부분적으로 이 부분 돌리고 싶은데, 근데 그럴 때는 돌리기가 어려웠잖아요. 이미 주었고, 어떤 다음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터도 마스크처럼 필터 마스크를 주면서 언제든지 중간중간 계속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이 고급 필터용으로 변환이라는 기능이에요. 눌러볼게요. 제가 고급 필터용으로 변환했더니 이 레이어 자체가 변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레이어로 이제 진행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스마트 필터 지금 한 게 스마트 필터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모션 블러, 그러니까 이제 흐림 효과 중에서 속도감이 있는 모션 블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동작 흐림 효과라고 해서 이 동작 흐림이 지금 내가 진행하는 방향, 그럼 각도가 지금 음, 방향으로 잡아줘 볼게요. 각도는 지금 내가 길 지나가는 방향으로 해줄 거고요. 거리에 대한 값은 음, 속도감을 이 정도로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필터를 고급 필터형을 변환을 했기 때문에 레이어 자체가 다른 스마트 그 레이어로 변경이 됐고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필터를 준 게 필터 값을 동작 흐림 효과를 줬더니 알아서 마스크 효과가 들어갔어요. 마스크란 얘기는 여기다가 제가 블랙으로 칠을 해주면 칠을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는 좀 부드러운 걸로 칠을 해주게 되면 필터를 넣었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필터를 좀 해제하고 싶은 부분들은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복원할 수가 있고 이 마스크는 장점이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흰색을 칠해주면 그 효과가 안 들어간 것처럼 다시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필터를 내가 복구할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스마트 필터고요. 그다음 또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제 그 스마트 필터의 효과로 내가 필터의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다시 스마트 필터의 값을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밑에 있는 이 값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럼 나는 다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언제든지 필터 효과 준 걸 가지고 값을 조정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필터 효과를 주고도 수시로 내가 또 보정을 해줄 거다라고 할 때는 필터에서 이 스마트 필터라고 하는 고급 필터형으로 운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적용한 이후에 내가 빼주고 싶은 부분은 이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블랙으로 칠을 해주면 그 부분만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또 내가 또 보완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흰색으로 다시 브러쉬로 칠을 해주면 그 부분은 다시 원래의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나는 블랙으로 브러쉬를 칠해주면 또 효과가 안 들어간 것처럼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필터, 그다음에 스마트 필터는 마스크 적용이 돼서 보완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값은 또 수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자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과거에 필터 적용했더니 보완하려고 했더니 뭐 중간 과정 때문에 보완하기 불편하다 뭐 그런 또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전거는 빼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화일에서 사람은 속도감이 나고 나머지는 뭐 블루 효과가 들어가서 뭐 그런 효과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자전거를 또 추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저장할게요, 이거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자, 이제 우리 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기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한 장으로 모아 제출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안 했던 거는 여러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주로 여러분 사진을 활용한 것들 위주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할 거냐면 과거에 했던 거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기말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는 중간 과제, 기말 과제 다 받았는데 중간 과제하고 기말 과제 두 가지 다 보여줘 볼까요? 그걸로 여러분들 기말 과제를 이제 대체할 거니까 실습을 개인적으로 안 했던 사람들은 빠진 거 없는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할 거냐면 개인적인 스타일 있죠. 누구 갖고 오면 티나는 것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별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별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파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브러쉬의 값을 응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하늘로 갖고 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거 기억나죠? 외부 브러쉬 활용해서 했던 거. 그래서 외부 브러쉬 활용해서 했던 것도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나오니까 그 스타일로 만든 걸 제가 보여달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거 위주로 제가 이제 그 제출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이 와야지만 여러분들 기말 시험 본 걸로 인정할 거고, 이제, 그걸로 마지막에 기말 대체를 할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구 그라데이션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구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도, 어, 다 각자의 색이 다르고, 그림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하늘, 이거 창문도 여러분들만의 색감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레이어 본인만의 스타일로 합성해 보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작업해주고 요건 우리 안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 방 하나 그때 복구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기린의 목의 형태가 다들 다를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실습한 거 안 해놓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준비를 해두세요. 기말 과제는 제가 또 다시 설명할 건데 그런 식으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에 대한 거는 이제
메일로 보내라고 할 거고, 이제 요건 내가 다시 요일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해 줄게요. 음, 요게 지금 기말이었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호명을 3명만 했는데, 이거 여러분 사진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타투한 것도 다 다를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제 요 민들레 이거 씨앗 날리는 것도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왜곡 잡아준 거 내가 넣으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편지지 같은 거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하라고 할 거고요. 몇 개 이제 이후의 것들은 또 우리가 지금 챕터 8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출석은 여러분들 3번까지 괜찮으니까 혹시 급한 뭐 어떤 뭐 면접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3번 이내에서 꼭 그 조율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특별히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출석을 뭐 인정받아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뭐 면접 확인서라던가 뭐 그런 거 저한테 보여주면은 그런 건 또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기말에 제출해야 하는 거는 아니요, 다시 한번 또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다 뭐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혹시나 실습을 개인적으로 막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지명을 했는데 뭐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안 보여준 학생도 있었는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 진행한 게 다 돼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데 혹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 두세요. 그래야지 기말 때 막 밀린 거 하느라고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요거 실습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했던 것들 제출해 주면 되니까. 5-1번 볼까요? 자, 5-1번은 필터에서 사실 이제 요 기능도 예를 들어 내가 주먹만 약간 속도감 있게끔 이렇게 펀치를 날려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럴 때 필터에서 흐림 효과 중에서 뭐 상자 흐림 효과라고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활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요 주먹 있는 부분만 좀 속도감을 좀 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있었던 뭐 마스크 필터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올가미로 주먹 있는 부분만 선택을 올가미만 했어요. 그리고 복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올감을 선택을 했지만 선택된 부분을 수정해 볼게요. 패더값 줘서 경계를 저는 패더값을 뭐 한 15 정도만 줄게요. 선택한 크기가 크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15 픽셀만큼 경계가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됐거든요. 저는 그만큼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먹만 복제가 됐는데 이 복사한 걸 가지고 저는 흐림 효과에서 이제 동작 흐림 효과는 그런 각도로 그러면 지금 저는 4도인데 4도만큼 각도가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서 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는 마스크 씌워가지고 저거 좀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브러쉬를 좀 부드러운 걸로 해서
뭐 넣으시면은 뭐 좀 주먹 위주로 이렇게 속도감을 뭐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먹만 좀 이렇게 확 속도감을 좀 넣어주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경계 부분 조금 복구가 안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해 볼게요. 4번 저장해서, 자, 요거 넘어가고요. 유일하게 요 챕터에 PSD 파일이 있다는 얘기는 레이어가 있다는 얘긴데, 여기 레이어 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따로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한 장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아예 구분이 되어 있어 이런 게 좋죠. 자, 이거를 제외하고 배경만 속도감을 한번 내볼게요. 막 달리는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배경에다가 필터에서 동작 흐림 효과를 넣어서 흐림 효과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거는 필터 상단 부분에 지금 최근 사용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게 동작 흐림이니까 근데 같은 값이고 컨트롤 Z 저는 값을 조정하면서 그러면 흐림 효과에서 지금 이 속도가 나게 하는 거는 동작 흐림이고 각도는 지금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는 여기 지금 달려가는 방향으로 잡아주고 거리는 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레이어 눈을 켜주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 이 파일은 선명하게 추출한 거라 가지고 마치 배경만 속도감이 있고 이 차는 선명하게 포커스 맞춘 것처럼 됐죠. 근데 달리는 거기 때문에 달리는 거는 바퀴도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퀴도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바퀴를 좀 확대를 하고요. 자, 바퀴에다가 제가 블루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원형으로 잡았는데 선택된 부분을 수정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을 또 선택 영역 변형. 이거는 선택된 영역만 내가 Shift 키 누르고 그리고 살짝 아이고 컨트롤 회전해서 돌려주면 엔터. 이 부분만 제가 회전 효과를 넣어 볼게요. 그럼 근데 이 부분의 회전은 필터에 흐림 효과에 보면은 방사형은 원형으로 회전 효과를 넣어주는 거라서 근데 요거는 지금 아쉽게 미리 보기가 없거든요. 네, 회전의 값으로 양을 조정을 해서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20이라고 값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20이란 값만큼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방사형 흐림이 원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를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영역을 선택에 영역 선택 변형해서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엔터 똑같이 아까 했던 효과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같은 값으로 이렇게 해서 바퀴가 돌아간 느낌으로 응용을 해줬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저는 JPG고 여러분들은 PSD 파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번. 자,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냥 속도감이 없는
사진이지만 이제 보정을 해서 이렇게 바퀴하고 배경에다가 속도감을 넣어준 걸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거 보여주세요. 자, 8-7번은 어, 노이즈가 들어간 것처럼 지금 사진 자체가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손상이 되어 있지만 이제 마치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보정해 주기 위해서 필터에는 노이즈라는 그 값이 있고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노이즈 감소. 이제 저는 노이즈 감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노이즈 감소를 눌렀더니 이제 이게 크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노이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픽셀을 약간 조금 픽셀끼리 흐림 효과를 줘서 거친 거를 좀 중화시켜 주는 거지 이 원본 자체가 깨끗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눈에 착시 같은 거지 진짜 선명해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노이즈 감소를 눌렀을 때 음, 원본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 Z, 컨트롤 다시 뭐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감소를 시켜서 필터, 노이즈, 감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감소는 있죠. 거친 부분을 조금 더 매끄럽게 보정해준 기능이 노이즈 감소예요. 이것도 뭐 그렇게 또 지금까지 그래픽 작업하면서 활용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필터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다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를 위주로 사용하는데 뭐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요, 이제 책을 보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과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책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이제 실습 이것도 또 책을 보고 뭐 해서 막 이렇게 그, 회화 느낌으로 바꾸고, 또 터치를 넣어가지고 복구하고 뭐 이런 그런 기능들이었는데, 이건 또 책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필터에 대한 거는, 어, 그 응용 감각 응용해 준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스마트 필터 활용해 준 거, 그리고 아까 자동차 빠르게 바뀌어진 거, 그다음에 여기 주먹만 속도감 있게끔 해주는 거, 뭐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두 개를 연결해서 합성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일단 시계가 이렇게 막 알람이 정신없이 막 울리는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만 그 방사형 흐림을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처럼 스마트 필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급 필터형으로 변환을 할 거고, 이 상태에서 저는 전체가 다 그 방사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계 있는 부분만 넣을 거라서 제가 원형으로 가운데 시계추 중심을 가지고 Alt와 Shift 키를 눌러주면 Alt와 Shift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커지는 원이에요. 그래서 시계추를 중심으로 Alt와 Shift 눌러서 선택을 해줄 건데요. 경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패더를 한번 넣어볼게요. 패더는 한 20 정도? 20.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보고 해주는 건데, 제가 20 정도 이제 패더 값, 경계의 값을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넣어줬고, 그리고 필터는 방사형.
흐림 중에서 방사형 흐림의 값은 한 30 정도로 좀 강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확인했더니 원이 이렇게 들어가나? 원을 원이 음, 지금 이 고급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요, 그냥 일반적인 레서로 그냥 일부 다시 바꿔볼게요. 그리고 선택된 부분만 흐림 효과에서 방사형으로 넣어보면 이 원이 잘 안 맞네요. 컨트롤 Z. 원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원의 위치를.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음, 전체로 한번 해볼까요? 필터를, 방사형 흐림을 전체로. 그럼 이렇게 되는데, 중심을 가운데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알람 시계가 보여야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그리고, 자,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해주되, 블랙과 화이트로, 블랙과 화이트로 레이어 마스크를 블랙에서 화이트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알람은 막 울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계는 다시 복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복구 브러쉬는 경계가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알람이 막 울리는 요 시계의 느낌만 이 방사형 블러를 넣어주고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계에 방사형 블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사람 합성해가지고 해주고 사람에 대한 합성은 지금 레이어 마스크 있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자연스럽게 요 블랙 있는 부분에 밑에 레이어가 보여지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얼굴 보여달라고 할 거니까 그거 체크해주고 요거는 완성하는 걸로 할게요. 6번. 자, 이제 그러면 뭐뭐를 다음 주까지 할 거냐 요거 해주고요. 요거 보여주고
응용 감각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먹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해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 예제 이 사진 아니어도 다른 사진 아니면은 예제 그 칠에 있는 칠에 다른 여자 사진도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도 되고 여기까지. 그래서 저한테는 응용 감각 요거는 이 사진으로 하지 말고 이 사진으로 할 사람들은 해주고 아니면은 어, 이 사진으로 해줄 사람들은 이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응용 감각, 그다음에 가상 성형, 그다음에 이제 손 부분, 그리고 자동차 이것도 같이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음 주에 보여주고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